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징기스칸이 여자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세계 정복자니까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도 있겠는데, 징기스칸이 정복 활동이 원체 장대하고 극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평이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징기스칸이 여자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국 맥칼러스터 대학의 인류학과 잭 웨더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딸들이 없었다면 몽골 제국은 없었을 것이다. 웨더포드 교수는 징기스칸에 관해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대표작이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인데 전 세계에 30만 부 이상이 팔렸죠. 그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누구보다도 여성의 능력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는 매우 전향적 사고를 할 수 있죠. 하긴 징기스칸을 그처럼 강인하고 지혜롭게 키운 사람도 어머니 허엘룬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징기스칸이 정치 전략과 전술, 세계관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은 핵심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잘 단속하는 사람이 영토도 잘 단속할 수 있다며 남과 여의 조화를 중시한 것이죠. 지금부터 이런 관점에서 징기스칸의 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은 타타르를 정벌하고 족장인 예케체렌의 둘째 딸인 예수게를 카툰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둘이 같이 밤을 보내죠. 그런데 밤을 보내고 나서 예수겐이 징기스칸에게 의외의 말을 합니다. 언니 예수이가 있는데 나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나 카안의 카툰으로 어울린다. 얼마 전 사위를 맞아들였지만 당시 몽골에서 남자는 청혼하면 일정 기간 신부 집에서 대릴사유로 살다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과거 어릴 때 태무진도 신부 버르테이 집에서 대릴사유로 있었잖아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란 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징기스칸이 흥미롭고 기특하잖아요. 정말 너보다 뛰어나다면 내 자리를 언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예수겐이 양보하겠다고 하죠. 징기스칸이 지시해 병사들이 그녀를 숲속에서 찾아 데려왔습니다. 징기스칸이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예수겐이 눈치채고 옥좌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언니를 앉히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가 앉죠. 요즘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옛날 몽골에서는 자매가 한 남자의 부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이도 징기스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징기스칸이 밖에 앉아 예수의 자매와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의 카툰이 깊이 한숨을 쉬죠. 징기스칸이 마음에 집히는 게 있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출신 부족별로 정렬시켜라 지시하죠. 병사들이 정렬을 시켜보니까 부족별로 사람들이 모여 쭉 줄을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랑 서 있는 줄이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생긴 청년이었죠. 예수의 신랑이었습니다. 약탈당할 때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지금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이곳에 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예수이를 찾으러 왔다는 말이죠. 징기스칸이 이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반란을 꾀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엿보러 왔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라. 예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없애버리라는 뜻이죠. 원래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지난 5편에서 징기스칸이 성공법칙 중 하나로 그의 윤리의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 사로잡혀 평정심이나 인격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평소 같지 않았죠. 적장이 두 딸을 동시에 차지하고 그 신랑까지 그것도 여자가 있는 데서 죽였으니까 달란 네무르게스에서의 태무진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나쁜 남자죠. 이때 나이가 불혹에 접어드는 40이었는데 아마 그의 삶에서 수컷의 본능에 따라 여자에 빠진 거의 유일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징기스칸은 평생 주색을 멀리했습니다. 부인이 10명이 되지 않았죠. 그것도 통합을 위한 정략적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징기스칸 같은 세계 정복자가 이렇게 남녀 음양의 조화적인 여성관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참고로 다른 견해도 있긴 합니다. 몽골 역사서인 집사를 쓴 일칸국의 라시드 아틴에 따르면 징기스칸의 부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5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 신뢰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사는 몽골 제국의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쓴 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단란 발주투에서 실제로 징기스칸이 패했음에도 승리했다고 기록한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징기스칸을 높이려 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인이 숫자가 많다는 얘기도 위대한 남자는 여자가 많다는 아랍식의 해석이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죠. 평생 징기스칸이 사랑한 여인은 셋이었다고 합니다. 본부인 버르테 우진, 제2부인 쿨란 카툰, 제3부인 예수이 카툰. 버르테는 그동안 많이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쿨란은 나중에 징기스칸에게 항복한 메르키트 귀족의 딸이죠. 말년에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 원정에 동행해 징기스칸이 호라즘 제국을 멸하고 인디아를 공략하던 중 병으로 죽죠. 예수인은 매우 총명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직접 원정하려 하자 미리 칸의 유고를 대비해 후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건의하죠. 서하정복 때 직접 동행했다가 징기스칸이 죽자 뒷수습을 하죠. 동생 예수계는 제5 카툰이었고요. 정리하고 보니까 세계 정복자 치고는 그의 여인들의 얘기가 허전하다 싶을 정도로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소박함이 있었기에 세계를 통합하는 위협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